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시죠? 조금 전에 뭐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어제 먹은 게 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오늘은 한글날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글쓰기로 치매 예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 백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글 한글을 만들어 주신 걸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46살이셨어요. 요즘으로 치면 중년이셨던 거예요. 그 나이에도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드셨어요. 신하들은 다들 반대했어요. 중국 한자를 쓰면 되는데 왜 새로운 글자를 만드냐? 양반들이 쓰는 한자가 있는데 천한 백성들을 위한 글자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반대가 심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셨거든요. 소송을 할 때도 글을 몰라서 남한테 속고, 관청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피해를 보고,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 영상 끄려고 하셨나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됩니다. 세종대왕님은 비밀리에 한글을 만드셨어요. 지편전 학자들이랑 숨어서 연구하셨죠. 그리고 1443년에 드디어 한글을 완성하셨어요. 처음 이름은 훈민정음이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죠. 한글을 발표하실 때 세종대왕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서로 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놀라운 건 한글이 정말 쉽다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요. 한글은 하루만 배우면 읽을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요즘 외국 사람들도 한글을 배우잖아요. K-팝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글 배우는데 진짜 쉽대요. 알파벳보다 쉽고 한자보다 훨씬 쉽대요. 과학적으로도 완벽해요. 입모양, 혀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이 모양. 이렇게 발음기관을 보고 만들었어요. 정말 과학적이죠.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땅, 사람. 천지인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문자는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어요.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 정신을 기리는 상도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상이라고.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우리 한글이 정말 자랑스럽죠.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인지 아세요?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이 음력 9월 상순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인 9월 1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가 나중에 양력으로 바꾸면서 10월 9일이 된 거예요. 1446년 음력 9월에 반포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80년 전이에요. 58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한글을 지켜온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말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선조들이 목숨 걸고 한글을 지켰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글쓰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글쓰기는 뇌 운동에 아주 좋아요. 손으로 글씨를 쓰면 뇌의 여러 부분이 동시에 활성화돼요. 생각하는 부분, 손을 움직이는 부분,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 이 모든 게 함께 움직이면서 뇌가 활발하게 일하게 돼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정말 도움이 된답니다.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훨씬 낮대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표현도 잘하게 돼요. 글을 쓰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억력이 훨씬 좋아져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을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는지, 점심에 뭐 먹었는지, 누구 만났는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글 쓸 필요 없어요. 세종대왕님도 한글을 쉽게 만드셨잖아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편하게 쓰면 돼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전화했다. 산책하면서 국화꽃을 봤다. 이렇게 한 줄씩만 써도 정말 좋아요. 손편지도 정말 좋아요. 요즘은 다들 카톡으로 연락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쓴 편지는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사랑한다. 건강해라.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난다. 이런 짧은 말이라도 손으로 쓰면 마음이 전해져요. 받는 사람도 정말 기뻐하고 쓰는 분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요즘은 카톡으로도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가족들 단톡방 있으시죠? 거기에 한 줄씩 안부 전하는 것도 좋은 글쓰기 연습이에요. 오늘 날씨 좋네. 점심 맛있게 먹었니?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짧게라도 자주 쓰다 보면 글쓰기 실력도 늘고 가족들과도 더 가까워져요.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이 정리돼요.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던 생각들이 글로 쓰면서 정리되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속상한 일 있을 때 일기에 써보세요. 쓰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화난 일도 글로 쓰면 조금 풀려요. 기쁜 일도 글로 쓰면 더 기쁘고요. 글쓰기는 마음 치료에도 정말 좋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일 쉬운 건 일기예요. 서점이나 문구점에 가서 예쁜 노트 하나 사세요. 너무 비싼 거 말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크기는 손에 쥐기 편한 게 좋아요. 너무 크면 부담스럽고 너무 작으면 쓰기 불편해요. A4 크기 정도가 딱 좋아요. 펜도 잘 나오는 걸로 하나 준비하세요. 볼펜이든 연필이든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요즘은 좋은 펜들이 많이 나와요. 손에 힘 안 들이고도 잘 써지는 펜 있으니까 그런 걸로 고르세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10분만 시간을 내세요. 침대 옆 스탠드 켜고 노트 펼치세요.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났다. 날씨가 맑았다. 아침으로 미역국하고 밥을 먹었다. 산책을 30분 했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점심은 집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오후에 낮잠을 잤다. 저녁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돼요.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도 괜찮아요. 맞춤법 틀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쓰는 거예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쉽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편하게 쓰면 돼요.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글씨도 예뻐지고 쓰는 게 재미있어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뭘 쓸지 생각이 안 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땐 정말 짧게라도 쓰세요. 오늘 날씨 좋았다. 이것만 써도 돼요. 한 줄이라도 쓴 게 안 쓴 것보다 100배 나아요. 일주일만 계속해보세요. 그럼 습관이 돼요.
한 달 쓰면 안 쓰면 이상할 정도로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날씨가 좋았네.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재미가 있어요. 손주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일기장. 나중에 손주들이 읽으면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글씨가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나이 들면 손에 힘이 없어서 글씨가 예쁘게 안 써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쓰는 거예요. 세종대왕님도 백성들 글씨가 못생겼다고 뭐라고 안 하셨어요.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카톡도 적극 활용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어려우시죠? 그래도 조금씩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도움받아서 배워보세요. 카톡 글자 크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설정 들어가서 글자 크기 조절하면 돼요. 그럼 훨씬 보기 편해요. 가족 단톡방에 한 줄씩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모티콘도 써보시고요. 손주들이 좋아해요. 할머니가 이모티콘 쓰네. 이러면서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사진도 찍어서 올려보세요. 오늘 산책하다 찍은 꽃. 오늘 저녁 반찬. 이런 거 올리면 가족들이 좋아해요. 소통도 되고 글쓰기 연습도 되고 정말 좋아요. 한글은 정말 위대한 문자예요. 580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건 세종대왕님 덕분이에요. 감사한 마음으로 한글을 많이 쓰세요. 나이가 들어도 글을 쓰면 뇌가 건강해져요. 치매도 예방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오늘 한글날을 기념해서 노트 한 권 사시고 일기 시작해보세요. 건강도 지키고 추억도 남기는 일석이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을 위한 건강 정보와 생활 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글쓰기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든든하게 여러분 곁에 든든 백세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